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화는 계속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할 때가 있죠. 혹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무슨 의미 같아? 라고 물어본 적은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원래 말이 서툰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그건 서툰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던 그 신호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들어보세요.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헷갈림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안개 낀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앞이 잘 안 보여서 당황하기 마련이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건 운전 실력 탓이 아니죠. 단지 안개가 너무 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안개를 살짝 걷어내고 진짜 길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친한 친구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그릇에 마음을 담아서 건네죠. 그런데 이 그릇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훤히 보입니다. 특히 진지하게 미래를 그리는 남자는 절대 쓰지 않는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쓰는 말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치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외투를 벗고 거실에 편하게 앉아 눈을 맞추는 사람의 차이와 같습니다. 진지한 남자는 현관에 서 있지 않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죠. 그렇다면 현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들어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나중에라는 포장지로 덮어버리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우리 다음 달 휴가 때 어디 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그때 가봐서 상황 보고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보다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바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꼭 비워둘게라고 말하는 것과 그때 돼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이고 후자는 상황이 허락하면 만나주겠다는 통보입니다. 마치 버스가 오면 타고 안 오면 안 타겠다는 식으로 관계를 대하는 거죠. 당신은 버스 정류장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승객도 아니고요. 나중에라는 말로 모든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사실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말끝마다 흐릿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 사람이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지금은 확답을 못 주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꼭 알려줄게라고 말합니다. 기한이 있죠. 기한 없는 나중에는 신중함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로 절대 쓰지 않는 말투는 당신의 감정을 작은 일로 만드는 말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너무 예민해. 왜 별것도 아닌 일로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왜 또 이야기를 꺼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참 작아지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는 안 아픈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정할 수 있나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서운했다면 서운한 겁니다. 진지하게 관계를 맺으려는 남자는 당신이 아프다고 할 때 왜 아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 포해줄까? 라고 묻죠. 왜 예민하게 굴어? 라는 말 속에는 너의 감정을 받아주기 귀찮다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 방파제가 되어주려고 하지 파도 보고 잠잠해지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혹시 대화 끝에 항상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라고 사과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그릇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작은 컵에 물을 많이 부으면 넘치죠? 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컵이 작은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작은 간장 종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말투는 마치 가게 주인처럼 조건을 거는 말입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 거지. 이 말은 참 공평해 보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가게 주인은 손님이 돈을 내야 물건을 줍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밥을 잘 먹든 안 먹든 사랑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진지한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네가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내가 먼저 할 걸 그랬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마음입니다. 자꾸 조건을 걸고 네가 변해야 나도 변하겠다고 말하는 건 사실 손해보기 싫다는 뜻입니다. 마음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울 위에 올라선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저울이 기울어질까봐 조마조마한 그 기분. 그건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긴장감이죠. 연애는 시험이 아니라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뱉는 한마디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다 묻어나오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주 교묘해서 눈치채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농담 뒤에 숨는 말투입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분위기를 잡으면 꼭 장난을 칩니다. 아유,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섭게. 우리 그냥 즐겁게 지내자.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유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지한 순간을 웃음으로 뭉개버리는 건 위험합니다.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따뜻하고 좋네라고 농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꺼야죠. 문제가 있으면 마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진지한 남자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풀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도망갈 구멍부터 찾습니다. 그 가장 쉬운 도망 구멍이 바로 농담입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우리 관계는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린 지구인이지 같은 말장난으로 넘긴다면 그건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상대는 지금 귀를 막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를 소환해서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안 그랬는데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이해해주던데. 이 말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마치 새 옷을 사러 가서 전에 입던 옷이 더 편했는데 라고 투덜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 옷을 입으면 되지. 왜 새 옷을 입으려 할까요? 진지한 남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든 지금 사랑하는 건 당신이니까요. 비교는 칼과 같습니다. 마음을 베고 상처를 냅니다. 무심코 던진 비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말투를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듣다 보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지난날의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가진 않았나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죠.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볼 줄 알면 잘못된 길에서 유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런 말투를 쓸 때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작은 행동으로 방향을 틀어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겁니다. 첫째, 나중에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좋아. 그럼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수요일까지는 알려줄 수 있어? 기한을 정해서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세요. 그때도 얼버무린다면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시간을 즐기세요. 둘째, 너무 예민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느껴져. 내 감정은 이래.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의 그른 문제입니다. 셋째, 농담으로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 웃어주지 말고 3초만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정적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이 3가지는 오늘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작은 울타리를 치는 일이죠. 이 울타리가 있어야 예쁜 꽃도 심고 나무도 가꿀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고 가는 땅에는 꽃이 필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진지한 남자는 확신을 줍니다.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며 갈등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그 말이 너무 거칠거나 차갑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랑은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게 아니라 맑은 날 햇살 아래를 걷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이 말은 최악이었다 싶은 게 있나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니까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